안녕하세요. 산지연구소의 문성근 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뇌졸중 산재 승인의 핵심인 과로의 기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무사님, 저는 주 52시간이 안 되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또는 집에서 쓰러졌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이죠. 기준을 알고 나니 오히려 내 상황이 애매해서 더 불안해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뇌졸중 산재의 4가지 반전 실무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내 사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확신이 드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주 평균 52시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다 보니 하루 딱 8시간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 딱 8시간 근무하면 일주 40시간이죠. 하지만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기준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했던 사례 중에 3개월 동안 매일 딱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39시간 일하셨던 배송기사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사례에서 보면 시간만 봤을 때 요건 미달로 봐서 뇌졸중 불승인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시간 이외에도 업무 강도, 육체적인 과부하,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이런 가중 요인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접근을 하였고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직업병으로 인정받으셨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참 오해가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졸중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여 있다가 터지는 건데 꼭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죠. 퇴근하고 집에서 쉬다가 혹은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 의사가 신체 내부적인 원인으로 판단을 했다면 공단은 그때부터 조사를 열심히 시작하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냐라기보다는 그 전까지 업무가 뇌혈관에 얼마나 무리를 주었냐라는 측면에서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퇴사 여부는 산재 승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퇴사하지 마세요 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산재로 쉬는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쉬는 기간에는 연차 휴가가 쌓이고 나중에 퇴직할 때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도 힘든데 경제적인 권리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법률 관계를 가져갈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병원비랑 월급이랑 다 챙겨줄 테니 좋게 좋게 합의하자이 라고 하는 걸 공상처리라고 하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와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당장 회사에서 주는 목돈이 이 공상처리로 주는 목돈이 더 커 보인다 하더라도 산재는 치료 이후에 남는 장해 보상이나 나중에 병이 재발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재요양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장기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난 영상의 과로 기준부터 오늘 Q&A까지 쭉 보셨는데요. 아직도 내 상황은 좀 특이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측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들을 듣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희 산재연구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